오늘은 실전사주 중에 일간대 생시로 구성되는 팔자를 들 중에 귀록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록격, 시 지우에 록이 있는 것을 귀록격이라 합니다. 시주, 연, 월, 일, 시 중에 시주에 있는 록을 귀록격이라고 합니다. 귀록격을 타고 나면은 록이 들어있으니까 행정, 고시자, 외교, 검경, 사법, 이렇게 교육가, 이렇게 언론인들 중에 귀록격이 많이 있습니다. 귀록격의 특징을 보면 시주에 들었기 때문에 귀한 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귀록격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격입니다. 귀록격은 일주의 정록이 시지에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다. 일간의 정록, 일주의 정록이 시지, 시에, 연월일 시에 있으면 기록격이 되는 것, 성립이 되는 것이다. 록이 월제 있으면 걸록이고 걸록격이라 하고 시지에 있으면 기록이라 합니다. 일지 있으면 절록이라 합니다. 일지에 록이 있을 때는 월에 있을 때는 걸록, 일지에 있을 때는 절록, 시지에 있을 때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록격, 기록격은 걸록격과 달리 10간 중 7종이 성립된다. 7가지가 있답니다. 갑에는 인시, 정일에는 오시, 무일에는 사시, 기일에는 오시, 경일에는 신시, 임일에는 해시, 계일에는 자시 이렇게 7종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잘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을일 묘시와 병일 사시, 신일 유시는 유시생은 기록에 제외시키는 이유는 을일의 묘시는 기묘시가 되어 을에서 기토는 편제로 시상편제격이 된다. 시상편제격, 재벌의 발자 중에 시상편제격이 많이 있죠. 병일의 사시는 개사시가 되어 병에서 개는 정관이 되니 시상관성격이 되기 때문에 신일의 유시는 정유시가 되어 신에서 정은 편관이 되니 시상 일이 귀격이 되는 것으로 제외된다. 어떻게 보면은 정록이 녹이 시에 있는 사주팔자들은 대부분 상당히 큰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격이 기하는 것은 형충과 합의 만남이니 즉 형과 충은 뿌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요 합은 노구 작용을 불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녹의 작용이 합의되면 불능 쓸 수가 없다. 기록격은 사주의 관살을 보지 말 것이며 기록격이 됐을 때는 사주팔자에 관살이 있을 때는 말 것이며 관살이 있으면 기록격이 성립되지 않아 관살이 있을 시는 타격으로 논해야 한다. 다른 격으로 논하는 것이라 합니다. 기록격에 신경할 때는 기록용식상격이라고 하는 격을 성립이 됩니다. 일주가 강하고 비겁이 많으면 식상을 취용한다. 용신취용법이죠. 이렇게 용신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일주가 강하고 비겁이 많으면 관살을 취급하는데 이럴 때는 식상격, 식상을 취용한다. 기록용제격, 일주가 강하고 인수가 많으면 재성을 용신으로 취용합니다. 재성을 용신으로 신약할 때는 기록용인격, 일주가 약할 때 식상이 많고 관살이 많으면 인수를 취용한다. 인수는 나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신약할 때는 나를 도와주는 인수를 취용한다. 기록 용겁격 일주가 약할 때 재나 식상이 많으면 비견겁제를 취용한다. 용신 취하는 방법이 이렇게 신강할 때와 신약할 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용식상격 일주가 강하고 비겁이 비견과 겁제가 많으면 이 말입니다. 비겁이 많으면 식상을 취용한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서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데
식상격, 용제격 이렇게 용인격, 신약할 때는 용인격, 용겁격 이런 격국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격이지만은 이렇게 잘 보시고 하시면 되죠. 기록격 삼상격과 종왕격 연회자병에서 인용된 사주팔자입니다. 이 사주를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연구를 하면서 차근차근 사주 보는, 실전 사주 보는 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보면은 가보년, 갑술, 월, 정미일, 병오시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죠. 정화일간에 인호술, 화국, 오미합 이렇게 사주팔자가 강력한 화기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종왕격이라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화가 오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귀록이 형성됩니다. 귀록격 이렇게 걸록이 있으면 걸록이 귀록이 되는 겁니다. 시에 있기 때문에 귀록이죠. 이렇게 사주팔자를 다시 보시면 정화에서 술월은 술 중에 신정무가 떠있지를 않기 때문에 격을 정하지를 못하고 정미일주도 격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지만 정에서 오가 걸록에 들어있어 귀록격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12운식에 걸록이 꼭 들어있는 시지에 있는 것을 귀록이라 하고 걸록이 일제에 들어있을 때는 절록이라 하고 걸록이 월제에 들어있을 때는 걸록격이라 합니다. 예, 걸록격, 절록격, 귀록격 이렇게 세 가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또 보면은 정화, 병화, 오화, 화가 3개, 오가 또 있으니까 4개가 되고 목은 간목으로 2개가 되어 토가 미토와 술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시면은 건명이기 때문에 간목은 양간으로 갑술부터 순행하여 갑술을의 병자정주 무인 기명 경진 신사 이모 이렇게 사주팔자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사주팔자는 식상이 있을 때는 사주팔자가 신약이 되는데 이렇게 오술 합이 되어 있고 오미가 합이 되어 있어서 화국으로 변해 있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종왕격이라 해서 강한 쪽으로 따라가라 해서 화가 용신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를 보시면 이 사주는 정일의 오시로 기록격이다. 용신은 화, 선우는 목화토운. 왜 그러냐? 종왕격이기 때문에 종왕은 왕한 대로 따라라 해서 종왕. 그래서 화기가 왕성함으로 종왕격. 아구는 금과 수운이죠. 화를 극하는 수국화, 수운과 수를 도와주는 금운은 아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걸록걸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사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행수는 화가 4개, 목이 2개, 수는 없고 금도 없고 토가 2위로 토가 2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로 구성되어 금수 오행이 없네요. 금과 수의 오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주팔자 오행 중 목화 토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삼상격이라는 격도 있습니다. 삼상격도 되는 것이며 정화일간에 목화가 많고 미토하고 술토는 오화와 합이 되어 화국으로 변해 화국 불로 변했다는 겁니다. 화국으로 변해 신앙된 종왕격으로 구성되어 목과 토 통명의 사주가 된 것이다. 통명이 된 사주다. 기록격이 되면 거의 국록지격이 좋으며
녹화에 녹을 먹는 공무원이 좋으며 식상이 많은 경우에 문필가나 언론계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주팔자가 보면요. 식신과 상관이 있으니 문필가 언론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관의 근무자가 많이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목화 토로 이루어진 경우는 삼상격이라 하는데 오행이 세 가지로 연결돼 이루어진 수목화, 목화토, 화토금, 토금수와 같이 나란히 있는 것을 말하며 나를 도와주는 인수나 비견겁제가 용신이 되는 것으로 규명의 팔자가 된다. 이렇게 이것도 삼상격도 규명 팔자가 된다. 삼상격이 되면 인수, 비견, 겁제가 용신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성에 따라 추론해야 한다. 이런 삼상격과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간혹 사주를 추명하다 보면 생기는 사례로 여러 각도로 관찰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사주팔자가 이렇게 삼상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화, 목화, 토로 이루어져 있지만 종황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합이 되는 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호술합, 오미합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건명, 바람 피우는 팔자. 사주팔자가 그 바람을 피우는 팔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 여러하여 여러 가지 팔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격에 따라서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팔자에 바람 피우는 팔자, 여복이 있는 팔자라는 소리겠죠. 바람 피운다는 말은 그러니까 가만히 연구해 보시면서 하시면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실전 사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십시오. 경자년 개미월 기해일 경오시 기토일간의 미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 중에는 정을기가 있지만 투간된 것이 없으니 격을 정하지 못하고 기토가 오시에 걸록이 있으니 기록격으로 형성된 팔자다. 사주팔자에 관이 없어야 기록격이 형성되니까 기토의 목관이 없으므로 기록격으로 성립된 팔자다. 이 사주팔자를 가만히 보면 기토일간의 미, 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사주가 신강인지 신약인지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또 우리 사주 보는데 해묘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묘미 이렇게 합의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이 사주가 신강사주인지 신약사주인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면 이 사주는 경자일로 양간에 해당되니 순행하여 개미 다음에 갑신, 을료, 병술, 정해, 무자, 기축 이렇게 사주팔자가 흘러가는 겁니다. 기록격이지만 재성이 정제, 편제, 정제 이렇게 재성이 강력한 경금이 상관생제하는 것으로 재성이 강력한 사주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 사주는 길의 오시로 기록격이다. 기록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신은 미중의 기토, 선운은 화운과 토운, 사주팔자가 길의 미월로 이렇게 사주팔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녹이 성립되어 있고 되어 있지만 이 사주가 신약사주라는 것입니다. 기토에 미토에 오화가 있으면 거의 신강이 될 수 있는데 해미 목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자세히 보시고 신강과 신약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일간의 미월에 출생하여 등령을 하였고 시지에 오화가 있어 신강한 것 같으나 오행수를 보면 토가 두 개,
화가 하나, 목이 없고 수가 3개, 금이 2로 3대5로 왕의 힘보다 신하의 힘이 강하여 금수를 극할 수 있는 미중기토가 용신이 되며 오중종화는 희신이 된다. 아마 다시 보셔야 되겠죠? 이 사주가 신약이 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것인데 수기가 왕성하니까 수를 극할 수 있는 토극수 이렇게 하죠. 수를 극할 수 있는 토가 용신이 되고 토를 도와주는 화인 우화가 희신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용신과 격국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화와 토가 토화용 선운으로 사주를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를 논하고자 하는 이유는 파주 팔자의 재성에 관한 것을 설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동물적인 원초적인 힘이 있기에 모태에서부터 미래를 동경하며 태어나게 되는데 태교의 영향을 받아 출생하여 성장하죠. 그러니 인간은 교육의 영향권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자기 운명의 운행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주를 논하려고 보니 구구절절한 말을 해야 되는군요. 월주 개미는 개수 편제가 연지 자수에 뿌리를 내려 천지간에 물 흐르듯이 재물이 있는 팔자다. 그러나 자와 미가 원진이 되어 잠이 원진살이라는 게 있어요. 잠이 원진이 되어 자수 편제인 여자와 미중에 있는 정을기 중 을목편관이 자식인데 이렇게 을목이니까 이 사주 팔자를 보면은 이렇게 기토에서 목은 을목이 이 목이 편관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관이기 때문에 이 미중에 을목이 이렇게 사령에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편관이 자식인데 처자가 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왜 그냥 원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진을 이렇게 쓰면 한문으로 했으면 한글로도 써드려야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진살은 원망할 원자와 토할 진자니까 인간사가 원망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성낼 진자, 토할 진자 이런 게 좋은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원진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고 잠이 원진, 자수하고 이렇게 보시면 자수 편제와 미중을목환이 이렇게 잠이 원진 정화도 되는 거예요. 미중의 정화 기토도 되고 이렇게 비견겁자가 원진 비견의 형제를 말하고 을목은 편관이니까 자식을 말하고 정화는 인수니까 어머니 편이니까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자식 또 형제간과 편제는 여성으로서 처와 원진살이 들어있으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일처종사가 하지 못하고 타치한다는 말이 되겠죠. 사주팔자를 다 많이 보시면 계수, 자수, 해수 경금은 자수를 상관생제하기 때문에 자수가 이렇게 왕성한 겁니다. 연에 자가 있고 월에 개수가 있고 일에 해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사를 보면은 연월 일시 중에 연월에 이렇게 편제가 전제가 있을 시에는 초혼 빨리 결혼하는 팔자들이 많이 있다. 일시에 또 이렇게 정제가 또 있으면 한 번은 실패할 수 있는 사주팔자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주팔자가 재성이 연월에 있는 것과 일시에 있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연과 월에 있을 시에는 빨리 혼인하는 조혼하는 팔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세히 보시면서 이렇게 이 말은 일제종사를 못하고 타치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주, 경자, 상관, 생재, 연에 상관이 들어 조상 봉기는 어려운 팔자이며 상관이 생재하니 선전님께 부유한 팔자다. 연주에 상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상관이라는 말은 관을 상해하는 사주팔자로 부모님의 이렇게 선조들의 제사 봉기는 좀 어렵다. 하지 말아라. 연주에 상관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똑똑하고 잘났지만 대소사의 큰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기를 연애 상관이 들어 조상 봉기는 어려운 팔자이며 상관이 생자니 선조 부모들은 부유한 팔자다. 월주 개미 연자근 잠이 원진이다. 이렇게 월주 개미는 계수 편제가 연지 자수의 뿌리를 내려 천지간에 물 흐르듯이 재물이 있는 팔자다. 그러나 자와 미가 원진이 되어 자수 편제인 여자와 미중 을목, 이렇게 을목을 또 파랗게 해놓는 게 낫겠죠. 을목 편관이 자식인데 처자가 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일주에 기의 정제와 망신살이 들어있다. 기의 일에 해수가 정제며 짓살이 되어 풍류주객이 되기도 하고 첩을 두기도 하는데 신자진년에는 해수가 망신이 되어 정제 편제가 망신에 드니 처와 첩에 의해 망신에서 생기는 것으로 다첩한다는 뜻이죠. 결론은 정제와 편제가 지지에 연자하였으니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시고 정제 해수와 자수 편제가 연자하였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편제가 연자하였으니 연자라는 것은 정제도 있고 편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연자였으니 분명 작첩하는 팔자다. 첩을 두고 사는 팔자라는 겁니다. 연자, 정제, 편제가 사주팔 남자 사주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작첩하는 팔자가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보면은 이 사주는 정제도 있고 편제가 연자였으니 이렇게요. 분명히 꾼이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사주가 가와만사성하는 인물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위인이 되면 큰 부를 누리겠죠. 신왕지왕한 팔자니 당연하죠. 신이 약간 약한 편임. 신왕지왕이라는 것은 부자의 명이 되는데 사주팔자에 이렇게 철을 두고 여러 첩을 두고 살다 보면은 재산이 망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습에 따르는 자는 불행을 만들게 되지만 정신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현인이 된다. 세상만사 모든 일들은 일체 유심조에 본의가 발심하면 선악을 자연적으로 구별하는 형이 생기는 것이다. 도통한다는 소리입니다. 편제는 큰돈 불로소도 갑자기 생기는 여인으로 표현한다. 남자 사주의 정제, 편제 교잡된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나쁜 팔자라 한다. 처자와 여자에게 수없는 거짓말을 해야 되기에 처자, 부인과 자식에게 여자에게 첩에게 수없는 거짓말을 해야 되기에 남을 속이는 것이 결국에 본인도 속이게 되어 그에 파생된 악업은 분명 당대에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는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죄를 지면
옛날에는 3대 반다 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당대의 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주 경호 오록 수인요. 오록에 수인쌀이 들어있다. 보시면 이렇게 오록에 수인쌀, 인쌀이 들어있어 시지오는 기일에서 녹에 해당하니 귀록격이 되는 것으로 그 자식 또한 현달할 팔자다. 현달하다. 좋다 이게요. 그러나 오가 수인되어 한 번째 구금당하는 팔자다. 또는 수인사 들었으니 오랫동안 침거하여 공부하는 팔자로 고시자들도 침거 오랫동안 산속에 있기 때문에 구금당할 바 같이 오랜 세월 각고 끝에 고시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인이라는 것은 갇힐 숫자 사람 인자 감옥에 간다는 소리지만 꼭 그렇지도 않고 구금 당하는 팔자는 구금당하는 팔자다. 오랫동안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것도 구금 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 팔자를 가만히 연구들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귀천이 귀하고 천한 운명의 팔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귀하고 천한은 팔자. 미토가 보면은 조금 색상이 연해서 바꿔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기축년 임신월 정미일 병오시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어요. 이 사주 팔자는 정화 일간의 오시로 되어 있으니까 기록격이라 하지만 이 사주는 기록이 정하는 정관임수가 있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정관임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격의 복용은 약간 문제 있는 겁니다. 이 사주는 정화일간의 오시로 기록격이다. 오행수를 보면 화가 3개 정병오로 화가 3개 목은 없고 수가 임수가 있고 금은 신금이 하나 있고 토는 기토, 축토, 미토로 3위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이다. 그러므로 사주팔자가 용신은 화, 병화, 희신은 목, 선운은 토운, 토운은 미토와 술토는 선운이고 축토와 진토는 아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도 자세히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축토와 진토는 습토이므로 진토는 습토고 축토는 냉토이므로 이런 말입니다. 냉토로 신자진 수국에서 수가 변하고 사유축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 아군의 토 중에는 진술축미가 존재해서 화운을 가진 미토와 술토는 화운을 도울 수 있지만 진토와 습토는 화를 돕지 못하는 금수를 도울 수 있는 팔자이기 때문에 화토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토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판정해서 보는 겁니다. 이 사주는 정화일간이 미중에 정화에 근을 수 있고 오중에 정화가 있으나 축중의 개수가 오미의 정화를 암상하여 상하게 만든다는 거 암상하여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가 연구하기를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화가 있으나 이 사주 정화 일주의 미중에 정화를 근을할 수 있고 오중에도 정화가 근을할 수 있는데 축중의 개수가 오미의 정화를 미중의 정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미중의 정화를 암상하여 이렇게 두드러 깼다는 거. 축중의 개수는 건 요수에 보면 축중의 개신기가 있는데 요 축토 중의 개가 오중 정화와 미중 정화를 정계충 이렇게 정계충
정계 애울 때는 정계충을 했지만은 개정충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개수가 정화를 암상하였다. 속에서 깼다. 이렇게요. 암상하고 정관 임수는 생지의 신금의 생을 받아 병화를 극하니 이렇게 보시면 금생수하여 수가 병화를 인병충 이렇게 인병충이죠. 인병충 병화를 극하니 이렇게요. 생지 신글 생을과 병화를 극하니 화기가 약해진 것이다. 허약하여진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이렇게 임수가 기토가 임수를 극하지 못하고 축토에 근하여 정화일간에 설하는 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토가 임수를 극하지 못하고 토국수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토가 임수를 극하지 못하고 이렇게 축중의 기토에 극하지 못하고 축토에 자하여 정화일간을 설하는 것이다. 축토에 자하여 축중의 습토에 뿌리를 내려 정화일간을 기운을 빼버린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화생토 이렇게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정화 화기를 축중 개수가 있어서 그 기운을 뺄 설자 설하니 병이 되는 것이다. 설하니 병이 이게 설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해줘야 되고 병이 되는 것이다. 병이 많다는 겁니다. 사주팔자 되는 것이다. 병은 중하니 병이 중하니 약인 목이 없어 발복하지 못하고 이렇게요. 발복하지 못하고 무진대운의 신자진 수국으로 요 진토가 사주팔자 보면 요 진토가 있습니다. 진토가 신자진으로 수국하여 형상을 크게 당하여 처자를 극하였으나 이렇게 사주팔자 보면 무진대운 사주의 대운이 무진대운에 들어서 진토가 신자진 수국으로 수국으로 변해서 형상을 수국화하기 때문에 합으로 들어온 오행들은 신자진 수국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서 수국화, 수극화, 화를 강하게 부숴버리기 때문에 형상이 크게 당하여 처자를 극하였으나 정묘 병인 대운에는 보면은 이렇게 사주를 다시 보시면 무진년 이렇게 무진 대운에 보면 무진이라는 글자가 이 대운이죠. 무진 대운의 진토에서 크게 신과 여기 신자진 자수운이 들어서 신자진 수국이 돼서 병화를 크게 극상하니 이 말입니다. 상에서 진운에 크게 당하여 처자를 극하였으나 정묘 병인 대운에 바로 주에 정묘대운 병인 대운 이렇게 인묘 이렇게 있죠. 인묘 우리가 인묘진 동방목국이지만 진토는 신자나 신자 이렇게 신금이나 자수가 있을 때는 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진술충미는 진토는 수의 고장이고 술은 화의 고장이고 축은 금의 고장이고 미는 목의 고장이 되는데 이 진운의 처자를 형상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고 됐으나 정묘 병인 대운에는 크게 발복하여 대운이 목화로 들어 발복한 사주다. 이 사주의 문제는 임수와 축중 개수가 화기를 극하니
수를 설할 수 있는 목이 없는 것이 이 사주를 천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살았다가 조금 잘 먹고 살았다가 이렇게 빈천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신약에는 분명 용신을 부조하는 희신이 있어야 되며, 이렇게 신약 사주가 되면 사주팔자가 이렇게 신약한 사주팔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수, 그러니까 요 정화에서는 인수가 목에 해당합니다. 목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팔자 목이 없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목이 없어서 희신이 있어야 하며 희신 힘에 의해 부귀전을 가림할 수 있다. 이렇게 목이 없는 것이 사주를 천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귀천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이 팔자는 원래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귀록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타 사주 내에 관이 없어야 형성된다는 것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이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힘이 들 수 조금 기록적으로는 좀 문제 있지만 신약 사주가 되을 때는 정화를 도와주는 목이 꼭 필요했는데 사주팔자 미토에 을목은 존재하지만 약하게 목이 있어야 이 사주가 잘 되는데 목이 없어서 천하게 된 사주팔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귀천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은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병과 약의 사주팔자. 병이 있으면 꼭 약이 존재해야 그 사주는 귀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병약이 꼭 중요하다. 이 사주는 적천수 천매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경신년 경진월 갑술일 병인시 사주팔자 갑목에서 인이니까 기록이 되지만 편관이 왕성한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이 사주도 기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주입니다. 사주팔자는 경신년 경진월 갑술일 병인시 갑목에서 경금 편관이 왕성한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팔자를 자세히 또 연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명 경진 다음에 신사 이렇게 경진신사 사오미 이렇게 화운이 들어있고 화운이 이렇게 들어오고 신유술 금운으로 향하는 사주팔자입니다. 사주를 자세히 보시면서 연구합시다. 이 사주는 갑일간에 진월에 출생하였으나 인시에 녹을 하여 기록격이지만 편관 중죽하여 파격이니 월주 경진을 보고 재생관격으로 출현한다. 우리가 이 격이 기록격에서 파격이 됐다, 관성이 파격이 됐다 해서 격을 딱 이게 나쁜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진토가 이 진토 편제가 경금을 도와주기 때문에 재생관격. 어떻게 재생관격을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벌어서 관을 살 수 있는 팔자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재생관격, 돈재자, 편제는 갑자기 생긴 돈, 부자의 돈, 여러 가지 불로소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을 벌어서 편관, 위험 있는 힘을 가진 관을 살 수 있는 것을 재생관격 이렇게 말씀도 드릴 텐니다. 이 사주는 진과 술의 관, 경정신이 왕성하다. 재관이 왕성한 사주팔자이다 이 말. 재관이 왕성한 사주팔자이므로 이런 얘기죠. 오행수를 보면 갑목일간에 목이 2개 이렇게 다시 보시면 갑목, 일목, 목이 2개 그 다음에 사주팔자 수는 없습니다. 수는 진중에 개수가 들어있고
신중에 무기임경, 이렇게 사주팔자가 임수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해놓고 보면 여기 무임경이 안 돼 있네. 무토와 무임경이 빈경자 이렇게 무임경이 들어있는 사주팔자이므로 이렇게 사주가 임수가 또 이 속에 들어있지만 사주팔자 사주원곡에는 수기가 없고 그 다음에 금은 3개가 있고 토는 2개가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은 목이 2개, 수는 없고 금은 3개, 토는 2개, 화가 1위로 2대 6으로 신약사주다. 신약하다. 사주팔자 신약사주. 신약사주가 되면 사주팔자는 목이 용신이 되며 수생 목하는 수운이 들어와야 잘 사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나 수가 사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신약을 일간을 돕는 비견겁제 인수가 용신이지만 이 사주와 같이 병이 중한 경우는 병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경금, 신금, 갑경충 이렇게 나를 극하는 갑경충이 돼서 병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병이 강해서 병을 극하는 약이 용신이 된다. 그러나 갑일간의 경금에 충이 되어 경금병이 중하냐. 일간의 병화가 경금병을 극하여 병약의 존재 이렇게요. 갑경충을 하는데 겹충으로 경금이 갑경충 이거 외워두셔야 되는 게 갑경충을 하는데 이 병화가 병경으로 관을 금을 극하여 병경극 이렇게 돼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병도 중하지만 약이 강하다. 인목의 힘을 받고 인호술 화국의 힘을 받으니 이 사주팔자가 병이 아주 중하지만 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팔자라는 겁니다. 일간의 병화가 경금병을 극하여 병약이 존재하는 사주로 가히 아름답다. 사주팔자가 좋다. 병약이 사주팔자 천간에 있는 것은 아주 귀한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주팔자가 갑술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술편제, 갑술, 갑의 편제가 존재하여 이 사주팔자는 재물이 왕성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갑목이나 진월생의 경금을 갑목일간의 진월생으로 경금이 쌍으로 투출하여 신금에 통곤하여 살이 왕하다. 이 살이 토생금 하니까 이렇게 편제 진토가 경금 신금을 도와서 토생금 하니까 살이 왕하다. 살성이 왕한 사주팔자다. 이렇게 갑목일간의 진월생으로 진토가 경금을 쌍으로 도와서 신금을 통곤하니 살이 왕하다. 살성이 왕한 사주나 그러나 갑목은 인목에 통곤하고 인중병화가 투출하여 편관경금 살을 제하고 일신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병약사주의 병이 중하지만 약이 아주 고급이 있는 것으로 좋은 사주다. 금이 살왕한 사주는 병화 식상을 취해야 가장 아름답다. 제가 사주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살이 왕한 관살이 왕성한 사주팔자는 용신을 취할 때 식상이 체길하다. 식상운이 체길하기 때문에 관살에는 비겁, 인수도 좋지만 식상운이 체길하다.
이모대운의 오화가 인호술로 화국을로 살을 제하니 이렇게요. 보시면 오화가 이모대운 이모대운이면은 10이라도 25세에 10, 20이니까 25세 인호술로 화국을 이루니 이렇게 인호술로 화국으로 살을 제하니 급제를 하고 갑신을류 서방금운의 살이 로광을 만나 형상에 있었으나 살이 이렇게 보시면 갑신년 신유가 살성 경금이 살이죠. 편관이 있는데 이렇게 편관과 정관이 와 있으니 굉장히 살성이 왕성하다. 또 이 사주팔자 밑에서 금극목하니 이것을 우리가 절각이라고 합니다. 절각이 되어 간목의 힘이 좀 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절각. 을류도 금극목하니 절각 이렇게요. 절각과 개두 절각, 간여지동, 간지동 또는 지생천 이렇게 천생지 이런 것을 또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는데 갑신 을류 원리의 형상이 왕성하여 이렇게 갑신과 을류 서방금운의 살이 노광을 만나 형상이 있었으며 병술대운의 화운이 들어 관록의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 사주팔자가 병술정의 다시 용신운이 들어와서 크게 빛을 발한 사주팔자이다. 사주팔자는 병과 약이 존재하며 병이 중요한데 약이 또 중요하면 병화는 인중의 병화에 인중의 힘을 목생화하여 병화가 강력한 힘을 약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고급 사주라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양팔동 또 편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주팔자요. 경진 괴강이 들어있기 때문에 괴강살이 들어있는 사주팔자들은 거의 다 남자들이 강력한 힘이 근원체로 괴강 리더자들의 팔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괴강살 이렇게 써놓게 되겠죠. 네, 사주팔자 명관의 팔자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사주팔자에 우리가 기록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를 자세히들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